일단 시작은 뭐 8번부터긴 한데 일단 8번 해설 필요한 사람 정의대로 하면 되죠. 이거는 넘어갑시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쉬는 시간에 질문하세요. 9번 괜찮아? 9번은 아마 틀렸으면은 계산 실수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못 풀어내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해설 보고 하는 걸로 갑시다. 자, 10번 먼저 해설합시다. 10번. 10번은 일단 너희들 그 절대값 함수 아직 이거 테마를 못했는데 일단 절대값 함수 테마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다 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이야. 근. 절대값하고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면은 이게 근이 아닐 수가 없어. 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의 경계인 0을 다룰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fx는 0을 무조건 다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fx가 양수냐 음수냐를 결국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근이 되는 경우를 따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이게 1과 2일 때가 중요하니 이 1과 2가 이 fx의 근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먼저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니까 1과 2에 대해서 근이 아닐까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돼. 절대값은 일단 역대 수능을 생각을 하면 뭐 100%는 아니야. 한 95% 정도는 다 근이야. 하여튼 절대값 나오면.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 fx의 부호가 중요한데 fx가 일단 k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인 상수 k하고 최고차항의 수가 n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n에 대해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접근하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더한 값이 k래요. 근데 문제는 k가 마이너스 2도 안 되고 플러스 2도 안 돼. 등호가 안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극한을 풀어내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n의 플러스라고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봐요. 이게 n에 대해서 얘가 이제 확실하게 양수야. 그러면 fx분의 절대값 fx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1이 돼버리잖아.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그냥 무조건 1이 되죠. 그치? 그래서 n의 왼쪽에서 와도 1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돼. 문제에서 원하는 그 k값은 2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수 쪽으로 들어가도 여기도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안 되고 당연히 이렇게 걸쳐 있어야 돼. 이렇게 걸쳐 있어야 돼. 물론 다 따지는 공부를 하려면 여기 중근 같은 것도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근데 하여튼 여기가 n이 돼도 오른쪽에서 올 때 왼쪽에서 올 때 f가 다 양수잖아. 둘 다 양수가 되니까 이 값이 1, 왼쪽에서 오는 값도 1. 그래서 플러스 2가 돼. 이런 것도 안 돼. 그래서 딱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이렇게 양수 혹은 음수. 이것도 마찬가지지. 하여튼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혹은 얘가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돼서 두 개 더해서 0을 만들려면 되게. 그래서 결론은 근이야, 근. 해석을 하려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거 근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항상 많이 걸린단 말이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가 절대값 fx는 근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테마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fx는 x 빼기 1, x 빼기 2가 돼서 그냥 가볍게 해결됩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 11번은 어때? 이거 맞춘 사람? 그치. 이거 뭐 그냥 이번에 뭐 나온 문제랑 거의 흡사하죠. 그냥 문자만 조금 더 넣었을 뿐이라 좌표가 바로 나오니까 연립하시면 됩니다. 12번은 맞춘 사람? 12번? 아니야? 12번 봅시다. 여기 뭐지? 숫자만 바꿨는데 9평에 나온 거랑 숫자만 바꿔서 자, 일단 VT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VT는 3으로 묶어내서 여기 인수분해까지는 그냥 됐다고 칠게요. 3이다 3. 3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냥 미리 적분도 합시다. XT는 T의 세제곱에 6T제곱에 9T의 적분함수가 붙는데 원점 출발이래요. 0,0을 지나니까 C는 0. 자, T는 1일 때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부호 바뀌는 근이야. 부호 바뀌는 근. 그래서 기억은 참. 뭐 여기다가 이제 2 집어넣으면 되지. T는 2를 집어넣으면 이건 뭐 산수라서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에 나온 대로 2가 나옵니다. 산수라서. 자, 근데 문제는 t는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거리. 이 거리의 개념은 vt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인테그랄 해줘야 돼. 그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에서 3까지 2차 함수를 이렇게 vt를 살짝 그려놓으면 사실은 이제 뭐 0에서 출발해갖고 여기 1의 위치는 우리가 구해놨어요. 여기까지 넓이가 2야. 그러면 이제 1에서 2까지 요만큼의 넓이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2가 구해졌으니 이제 1에서 3까지 vt 여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얘만 산수를 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제 뭐 2차 함수 성질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게 1대2 비율에서 3차 함수하고 관련 지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비율로 3차 함수 비율 같은 거를 뭐 읽을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여기 0에서 잠깐 뭐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1이 2가 아닌가? 0에서 2지 2 1을 집어넣으면은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여기가 4거나 4 여기 위치가 여기 2였네 자 그럼 다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갖고 1을 집어넣어서 위치가 4인 거를 찾아내시고 중간에 잘못 설명해서 여기에서는 한 2쯤 오네요. 여기 2쯤 여기 높이가 2란 얘기야. xt에서 뭐 여기가 2면은 이만큼 다시 떨어지니까 여기 3까지 움직이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1에서 3까지는 맞네. 1에서 3까지는 맞고 1에서 3까지 이만큼을 보시면은 뭐 여기랑은 사실 여기가 2가 아니죠. 하여튼 뭐 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면적을 구해도 좋고 아니면 xt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xt 그래프에서 이 좌표를 읽으시면 돼. 그러니까 4만큼 올라갔다가 4만큼 내려온 거야. 그래서 4 더하기 4는 이동거리 8이 됩니다. 뭐 면적으로 구해도 좋고. 자, 13번은 좀 어렵죠. 13번은 이게 함수 해석이 필요한데 함수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공부용이야, 공부용.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분차 수열 AN에 대해서 A10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함수 해석용으로 일부러 공부용으로 만든 거야. 자, 가조건이 시그마 1에서 5까지 A2에서 N을 뺀 게 7이 나오고 나조건에서 A3에 N을 뺀 게 10이 나온대요. 와, 이게 절대값을 벗겨내려면은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생각합니다. 절대값에 x 빼기 여기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으면 사실 요 A2, A3 요 부분에 x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함수를 생각하면 이게 5까지 들어가니까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x 빼기 5 라는 함수에다가 A2를 집어넣고 그게 7, A3을 집어넣은 게 두 번째. 이런 함수는 이제 1학년 때 배우죠. 직선이 합쳐진 함수야. 아마 이거 2개짜리는 많이 봤을 거고, 그치? 2개짜리. 2개짜리 뭐 그리는 거 별거 없잖아. 1개짜리도 많이 봤죠. 1개짜리 이렇게 한 번 꺾이고, 2개짜리는 1과 2에서 뭐 이런 식으로 꺾이고, 이렇게 3개짜리, 1, 2, 3, 3개 들어가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꺾여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꺾이는 점들을 생각을 하면 얘네 그래프를 그리는 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또 한 번 또 꺾어줘요. 이렇게 여기 또 여기 높이는 이제 대칭적이니까 대패 이 정도만 그립시다. 자,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3 한번 집어넣을게. 여기에다가 x는 3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 6이네 6. 이건 6입니다. 함수값이. 여기다가 또 한번 2를 한번 집어넣을게. 2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7이 나와. 7. 이 7이 여기는 7이야. 여기도 7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1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A2가 가능한 값은 두 개가 돼요. 여기. A2는 X 좌표가 되는 거니까 A2가 될 수 있는 거는 2 또는 4.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공부용이야. 그냥 한번 익혀보세요. 그 다음에 A 3이 되는 애는 1 또는 여기 10이 나와야 되니까 1 또는 5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등차수열을 조합을 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10의 최대와 최소를 만들어야 돼요. 최대가 되려면 이게 공차를 최대로 만드는 게 유리하겠지. 공차가 그러니까 A랑 A3의 공차를 최대로 이제 벌려서 들어가려면 A2가 4가 되고 A3이 5가 되면 여기가 A2, A3 이게 A2, A3이 되면 공차가 3이잖아. 그럼 10 정도 갔을 때 이제 많이 올라가겠지. 근데 A2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2가 2고 A3이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2랑 5에서 요 상황이고 4랑 5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에서 5. 그러니까 조합 방법이 A2랑 A3을 한번 해볼게요. 2, 1, 2, 5, 2, 1, 2, 5, 그 다음에 4, 1, 4, 5. 헷갈리면 뭐 다 써버리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공차가 음수니까 최대는 아닐 거고, 요거는 공차가 3, 여기는 공차가 마이너스 3, 얘는 공차가 1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면은 좀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이 여기서 나올 거고, 최소값은 여기 공차가 마이너스 3 쪽에서 나오고 있죠. 이건 산수해 보시면 나옵니다. 얘는 26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문항도 한 개 정도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내볼게. 공부용이니까. 자, 14번은 이거는 일단 14번 푼 사람. 답이 나온 사람. 자, 14번은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워요. 이것도 절대값이지. 일단 gx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14번의 이 gx를 어떻게 그리냐면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예요. 그럼 f'x는 당연히 2차 함수가 되겠지. 뭐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데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근이 있는 게 당연히 맞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f'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이게 그냥 하나가 있어도 재미가 없고 일단 f'의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양수분수가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좀 크게 키워봅시다. 얘가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 그 다음에 접근하는 거잖아. 사실 흰색을 접근하는 거는 아무런 정확감이 없지. 이렇게 흰색을 접근을 하면 그냥 이거는 인테그랄 1부터 x라고 할게요. f 프라임 x. 이거는 정확함이 없어요. 자, 근데 빨간색을 접근을 하면 이 접근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울기의 양수야. 이렇게 된 모양, 요 모양이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의 모양을 결정을 해. 도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증가로 이렇게 바뀌면 되지, 이렇게. 뭐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이 빨간색을 그려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가족권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G1은 0이니까 가족권에서 G1이
0이니까 F1 더하기 1에서 F1은 마이너스 1. 이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이걸 해석해야 되죠. gx 빼기 4와 그 다음에 gx 빼기 8. 얘가 모두 미분 가능하대요. 평행 이동한다면 절대값 쉬운 건데, 자, 이거 또 다시 해봅시다. 절대값 fx. 얘가 근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절대값 fx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자, 근을 얘기하면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 이 근의 가중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의 가중치는 딴 거 없어.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 따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F1이 0인 거 찾아냈으면은 이 상태에서 f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1에 대한 인수가 이게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상 근을 다루게 되면 근에 대해서 이 근이 한 개짜리냐,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밖에 못 다뤄. 4중근은 안 배우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요 1, 2, 3 중에 잘 찍으면 돼. 문제 풀 때 근을 얘기하네. 그러면은 근이 이렇게 한 개짜리냐, 이렇게 두 개짜리냐, 아니면은 세 개짜리냐, 이것만 결정을 지으면 돼요. 되게 단순하게 가는 거야. 자, 근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얘는 이렇게 뾰족해지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지가 않게 되고, 얘는 근 두 개짜리는 당연히 미분 가능해지고, 여기 3중근이면 이렇게 뒤집어 올리면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절대값 씌워갖고 미분이 가능한 상황은 근 두 개짜리랑 세 개짜리야. 근데 세 개짜리가 더 많이 나오지. 왜? 이게 절대값인데 이게 전부 다 양수면 재미가 없고 이거 전부 다 음수면 재미가 없어요. 함수 입장에서. 그래서 양수 문수가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상황을 사실 제일 많이 내.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절대값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얘가 0이 되는 fx가 0인 상황에서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를 따지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뭐 여기 마이너스 4가 들어갔어도 결국에는 gx는 4의 근을 생각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gx는 8의 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4랑 8에서 이게 최소한 근 두 개짜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y는 4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면 좋고 여기가 4가 되면 좋습니다. 8이 되면 좋죠. 이제 여기 높이 차가 4만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자, 그 높이 차에 대해서 뭐 해석을 하려면 여기 뭐 면적이 4다 이런 거 이용해도 되고, 면적 4 이런 거 이용해도 좋고, 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고 싶은 뭐 테크닉이나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막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이렇게 특정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g라고 하는 애가 1을 집어넣으면 0이야. g1은 0. 요건 뭐 인테그랄 식 안에서 이제 나오는 값이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할까요? 이게 f 함수가 이게 f의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게 음수.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최소한 뭐 여기에 1이 이렇게 포함이 되겠지. 1 정도가 f의 아니구나. 이게 f 함수를 들어가야 되지. f 프라임은 안 되죠. 자, 뭐 힌트를 더 주려고 해도 이제 이거를 조금 못 푼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힌트를 딱 줄게. 나머지부터는 이제 식을 만들고 여기 숫자들을 조금 더 찾아내는 거야. 조금 더 찾아내는 거니까 g1은 0이 1이 어디 위치에 있을까, 이제 이 함수가 이제 gx 함수 그래프인데 여기에 근이 어디 들어갈까, 그런 것들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만 해보자. 자, 그 다음에 15번 푼 사람. 안 하겠다니까? 15번 시간 때문에 제일 먼저 날렸지. 이것도 방향만 잡아줄게. 어차피 안 풀 사람들도 많으니까. 자, 15번.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15번 위치가 되든 22번 위치가 되든 문제가 어렵든 쉽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도 그냥 여태까지 역대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수열 문제가 22번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은 빨리 버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2n 더하기 2 더하기 5가 되고, 대충 2의 배수에 대해서 들어간 거니까 짝콜에 대한 거겠지. 짝수 홀수. 짝수 홀수. A에 2n 더하기 1 더하기 5. 자, 일단 이 정도입니다. 2n 빼기 1에 2n 더하기 2. 됐지?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두 개의 식을 섞어야 돼요. 어떻게 섞을래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조건에서도 보면 1에서 101까지 AK에 대적으로서 이게 A8 그리고 얘를 가지고 어디까지? 120까지 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씩 구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짝콜을 합치는 거지 이게. 수능에서는 이미 이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습니다. 짝콜이 나오면 합치고, 심지어는 이렇게 짝콜이 합쳐진 상태라면 얘를 강제로 분리시켜갖고 짝콜로 나눠버리고,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냥 방향은 이제 하나고. 자, 어쨌든 얘를 가지고 얘를 두 개를 더하면 A의 2n 빼기 1 더하기 A의 2n이 A의 2n 더하기 1 더하기 A의 2n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숫자가 이어지죠. 이렇게. 여기다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가 A3 더하기 A4가 되고, 그럼 이게 계속 이어질 거 아니야. A5 더하기 A6 점점점 이렇게 숫자가 같은 애가 나올 겁니다. 그쵸? 짝콜에 대한 뭐 이런 이제 정도가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하나 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짝콜이 나오고 이런 한 칸에 대한 이런 차이가 나오면 밀기라 그래요. 밀기. n자리에다가 n 더하기를 집어넣든지 n자리에다가 n 빼기를 집어넣든지.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SN에서 SN-1이 AN이 되는 이 아이디어로 이제 교과 과정을 배웁니다. 그렇죠? n자리에다가 n 빼기를 집어넣어서 AN의 식을 만들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조작을 해서 하나를 밀어봅시다.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두 번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A2에는 그대로 놓고, 얘를 놓고, 여기 있는 애를 한 칸을 플러스를 시켜볼게요. n자리에. A에, 그러면 이 n자리에다가 n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2n 더하기 1이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에 2n 더하기 4가 되고, 더하기 5, 위에가, 두 개가, 여기가 빼기였지. 빼기. 여기가 빼기. 이렇게 됩니다. 더해요. 그럼 여기가 없어져. 이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A의 2n은 A의 2n 더하기 4. 그럼 4칸 간격으로 주기성을 틉니다. 4칸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 나와요. 4칸에 대해서. 그럼 이게 두 개씩 짝꿍이고, 여기 하나가 남잖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의 숫자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나 볼까요?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얘가 같은 값을 가지니까 뭐 K 정도로 세팅을 해.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으니, 요 100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01이지. 101은 50K로 일단 쓸 수가 있지. 거기에 A에 10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01이라고 하는 애는, 이게 이제 하나 부족하구나.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모양을 하나 더 따내야 돼. 그러면 두 번째는 얘를 그대로 놓고, 얘가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2n 더하기 2를 만들어. 그리고 더하면 이렇게 없어져.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는 나오는 게 A에 2n 빼기 1이 여기다가 4를 더한 2n 더하기 3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는 쌍으로 나와요. 하여튼 짝수에다가 3 더해진 거니까 이것도 이제 4칸이지. 이건 홀수에 대한 얘기. 이건 짝수에 대한 얘기. 홀수도 4칸에서 같아진 거야. 이거 홀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4칸을 계속 없애면 101하고 97하고 같아지고 93하고 같아지고 점점점 같아지면 얘는 여기서 이제 100을 덜어낸 거랑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얘는 A1하고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A8인데 A8은 또 뭐랑 같아져? A4랑 같아지지.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이 정도 힌트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또 지어보세요. 그 정도 풀리면은 좋은 거니까. 이 방법은 뭐 계속 똑같아. 이렇게 짝콜이 나오면은 합쳐주고 이미 수능에서 계속 나왔던 방식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20번은 어때? 20번 푼 사람? 20번 아니야? 안 괜찮아? 아, 이건 진짜 쉬운데. 자, 봅시다. fx가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는데 2x 더하기 2n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직선하고 만나는 건 뭐 이렇게 만나겠지. an, bn 여기서 헤맸으면 이 함수의 특징을 못 찾아낸 거야. 함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자, 일단 이 점을 찾아내려면 두 개 연립해야 돼. 연립식은 뭐 별거 없습니다. x제곱이랑 원쪽 fx랑 2x 더하기 2n을 인수분해를 하면 아마 여기까지는 했을 거야. 솔직히 이것까지는 못하면 말이 안 돼요. 이 점이 마이너스 n하고 2n 더하기 1인데 이게 특별하게 y는 우리가 2x 더하기 2n이고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n 이게 안 보이면 진짜 억울한데 여기다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지. 여기가 x축 이렇게 돼요. x축. 여기가 마이너스 n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양수고 여기쯤에 어쨌든 y축이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게 an 여기서 원하는 게 5 여기 5 an 5 bn의 삼각형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밑변이 n이고 2n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높이가 여기다 나오면 6n 더하기 2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됐죠? 아마 이 함수에 이런 값을 집어넣는 거를 잘 못해서 삼각형의 면적이 잘 안 나왔을 수 있는데 함수를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 함수를 이렇게 함수 자체가 딱 나오고 함수가 나오면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구평에도 뭐 설명을 해봤지만 함수가 완전히 노출이 되면 걔에 대한 분석을 최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1번 맞춘 사람. 이게 산수가 조금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그 구평에 나온 거랑 모양이 똑같잖아. 기억 안 나요? 구평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만 살짝 바꿔갖고 문제를 냈는데 자, 하여튼 봅시다. 네, 뭐 비슷해 보여도 뭐 묻는 게 다르면은 어렵죠. 잠깐만, 이게 대충 뭐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이쪽에서 만나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봅시다. A, B, C, D, E. 그 다음에 길이가 여기가 2, 여기도 2,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돼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닮은 도형이야. 닮은 도형. 이게 구평에서도 닮은 도형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이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닮음입니다. 뭐 닮음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하자면 요 각 아니야 여기 말고 여기 갑시다.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 각을 공유하게 되면서 세타 그 다음에 여기 각을 공유하면서 세타 닮은 도형인데 닮은 비가 여기에 노출이 돼 있어. 닮은 비가 1대2야. 닮은 비가 1대2입니다.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길이를 구해야 돼서 여기를 x, 여기를 y 이렇게 놓읍시다. x, y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제 닮은 비를 써도 되고 뭐 할선 정리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다 돼. 닮은 비로 가볼게. 자, 일단 여기 x로 가볼게. x 잠깐만 여기 x가 오케이. 여기 x 대 요것 대 여기 y 더하기 2 y 더하기 2가 1대 2가 돼야 돼. 닮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 중간 거. 중간 거에 대한 비율을 잡은 거야. x 대 중간 거. 그럼 제일 긴 거 가봅시다. 제일 긴 거. 제일 긴 거, 여기 제일 긴 거. 그럼 y 대 x 더하기 4도 얘는 y가 이제 여기 삼각형, 작은 삼각형에서 제일 긴 거예요. 여기도 1대 2. 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닮은 B로 어쨌든 풀어냅시다.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x, y에 대한 값이 나오죠. 근데 이 값이 치사해. 되게 이게 값이 좀 예쁘지가 않아요. 이걸 풀어내시면 x가 계산 생략할게. y가 3분의 10. 아 별로지 진짜 숫자가.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애가 A2D A1이면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외접원을 이제 구하려면 사인법칙을 당연히 쓸 거고 사인법칙 쓰려면은 이게 변의 길이는 XY가 다 나와 있으니까 각 하나를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잡아야 돼요. 근데 숫자를 봐도 이게 너무 안 좋지. 그치?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을 했을 거야. 근데 그 고민은 뭐 이런 정도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여기가 1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비율만 보면 되잖아. 코사인 별에 대한 값을 찾으려면 이렇게 된 애를 원래는 이게 1이고 이게 3분의 8이고 이게 3분의 10인데 3을 곱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나마 좀 낫지. 근데 그래도 계산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별은 2배의 8 곱하기 10 분의 8의 제곱 10의 제곱 내기 3의 제곱을 하시면 32분의 31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얘를 이제 사인 값으로 얘를 바꿔줘야 돼. 뭐 약간의 계산이 있습니다. 32분의 3 루트 7 이렇게 나오게 돼요. 나머지는 이제 진짜 산수니까 뭐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구평에서도 이미 겪어봤을 거고 이걸 못했으면 이제 계산 능력이야. 계산 능력. 1학년 과정이 계산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번 푼 사람. 22번. 아, 이거 아까운데. 사실 아까운 문제라서 오늘 이걸 조금 할까? 내가 자료를 미리 안 줬거든, 일부러. 지난 시간에 줬을 수도 있는데, 자, 봅시다. 요즘의 트렌드가 이 지수그룹 함수가 단순하게 그냥 좌표 세팅해갖고 방정식 푸는 형태도 있는데,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나 더 있죠. 회전이동. 이 세 개의 이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예비시행이라고 하지. 2028학년도 예비시행에서 평행이동 관계가 제일 어려운 30번 문제로 나와서. 그리고 이제 6평이지. 6평에도 평행이동 문제가 나왔어요. 평행이동, 강제 평행이동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도 평행이동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대칭이동으로 여기는 대칭이동도 물론 들어가 있어. 6평에도 대칭이동을 쓰면은 그래도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숫자가 좀 크고 그래서 그렇지. 뭐 오리지널 문제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2학년 문제. 2학년 9월달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2학년 모의고사도 너희들이 풀어야 됩니다. 2학년 거. 왜냐면 2학년 모의고사 내신 분들이 수능 출제하러 들어가시기도 하니까. 자, 봅시다. A라는 점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게 특징이 있지. 5에 A 더하기 B. 어떤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는 찾을 수 있어요. B라고 하는 애는 A 더하기 4. 그 다음에 5에 A 더하기 4 더하기 B. 이게 다른 함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은 함수 위에 있지. 그래서 일단 얘를 그려볼 건데 y는 x가 또 필요해. y는 x를 먼저 그립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y는 5의 x라고 하는 애는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걸 b만큼 또 올리니까 y는 x랑 만나지는 않고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립시다. 자, 여기쯤에를 a를 잡을게요. a를 잡으면 이 함수는 y는 5의 x 더하기 b야. 이 함수.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가 a예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4인 점을 a 더하기 4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가 b야. 여기까지는 별거 없지. 이런 걸 요즘에는 거꾸로 계산을 막 해줘야 돼. 이렇게 해요. y는 x야. 그러면 이거 여기 딱 들어가면 안 좋은데 조금만 더 이동을 할게. 이게 너무 여기에 딱 맞춰갖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비슷하네. 자, 여기가 a 더하기 4 이렇게 된 게 여기가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가 a y 값이 a 이렇게 된 요 점을 이렇게 4 그으면 여기가 a 더하기 4예요. 이 a 더하기 4를 y 값을 넣으려면 여기 문제에서 c라는 점이 또 나오는데 그 c라는 점의 y 값이 a 더하기 4야. 그래서 미리 그냥 표현을 해놨어. 자, 이 상태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1학년 과정으로 다시 갑니다. ap 더하기 얘 ap 하고 bp의 최소를 구하래요. p라고 하는 애가 y는 x 위에 있네. 이거는 1학년 때 이제 합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 p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이 길이의 최소를 어떻게 하냐면 대칭 시키지. 대칭 시켜서 여기 b'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 얘가 합동인 걸 이용을 해서 얘 더하기 얘가 얘 더하기 얘가 되니까 AP 더하기 BP를 AP 더하기 B'P로 놓고 얘를 일직선상에 이렇게 만들어놔요. 자, 이 대칭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야. 어떤 일이냐면 y는 x에 얘를 대칭을 시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애가 y는 여기다 그냥 xy 바꿔갖고 하면은 로그 5의 x 빼기 p 이런 함수가 나오지. 이 함수 위에 이렇게 a''을 넣어도 되고 b'을 대칭시켜도 돼.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 위치가 p의 이 길이를 최소로 만드는 위치가 됩니다. pm이라고 하는 위치가. 자, 여기가 이제 최소를 만드는 위치예요. 일단 이 정도가 됐고. 자,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 최소값은 2500 이렇게 할까?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b를 이렇게 대칭시키죠. 뭐 어디를 대칭시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일단 일직선으로 만든 이 길이가 2500이래. 2500. 자, 근데 이제 그래프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어떤 그래프냐면 y는 로그 5의 x 빼기 a 빼기 b. 그럼 이 함수를 a만큼 또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줘야 돼. 얘를 뭐 이런 점들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를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다시 또 그려져요. 이 함수가 이 함수인데 이 함수 위에 또 c가 있는데 c의 y좌표가 a 더하기 4래.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대충 여기가 뭐 a 더하기 4 y가 여기 c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봤더니 ac가 a 더하기 2500이에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기 다 나온 거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A에다가 2500을 더한 건데 이게 2500이야. 이만큼이 A예요. 이게 2500A. 근데 AC가 A 더하기 2500이 돼야 돼. 꺾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이 여기가 다 일직선 위에 존재를 해야 돼. 일직선 위에 존재를 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예쁘게 그려볼게. 문제는 이게 2학년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제는 끼워 맞추는 거야. 이렇게 얘를 또 평행 이동을 여기를 A, 여기를 P 그 다음에
위층 이동된 이 상황이 여기가 B, 여기가 B 프라임, 여기가 C. 이렇게 또 요거 함수가 평행 이동돼. 그리고 여기가 y는 a 더하기 4라서 y는 x 위에 y 값이 여기가 a 더하기 4니까 여기가 a 더하기 4가 되고 그치? 여기가 a가 되고 이만큼이 2500 그 다음에 여기가 a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되려나? 아니 이거는 끝까지 그냥 잡아줄게. 자, 이러고 나면은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돼.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수가 얘가 y는 5의 a 더하기 b였고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 a 더하기 4에 대한 부분하고 a하고 2500하고 여기 x좌표가 a 더하기 4 여기가 a 이 정도 나왔지. 여기에서 이제 함수값을 집어넣으면서 방정식을 끌어내야 되는데 여기 a 더하기 4 y는 a 더하기 4라고 하는 애가 이만큼의 높이가 여기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x값을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에다가 5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여기 높이가 a 더하기 4라는 얘기예요. a 더하기 4 식을 하나를 더 끄집어내면 끝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돼요. 2500을 해석할 수도 있고 뭘 해석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가 4 요 높이를 갑시다.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가 당연히 대칭시킨 거니까 2500에서 4를 뺀 높이 차이가 여기 a를 집어넣은 거랑 a 더하기 4를 집어넣은 거에 함수값에서의 높이로 봐도 돼요. 로그 쪽에서도 읽어도 되는데 그냥 뭐 지수로 표현을 했으니까 높이차로 갑시다. 여기다 a 더하기 4를 집어넣어요. a 더하기 4 더하기 b라는 높이에서 a를 집어넣은 5의 a 더하기 b 이 높이 차가 요만큼 2500에서 4를 뺀 거. 이게 숫자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여기 b는 없어지고 여기에서 이게 5의 4제곱은 625지 600 여기서 1 빼면 624가 되고 여기 2500에서 4를 빼면 2496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눠져요. 예쁘게 나눠져서 4를 집어넣으면 되지 4. 그래서 얘가 4가 남고 이게 4가 되면은 얘가 4가 되면서 b랑 a랑 같아지고 b랑 a가 같아지니까 5의 a 더하기 2b는 5의 3b가 되고 그럼 4의 세제곱이 되고 그래서 답이 64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마지막도 어렵고 한데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문제는 숫자가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 이거 이제 숫자만 변형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요즘 트렌드야 이게 딱 그냥 6평 그 다음에 9평은 아니지만 이제 예미시행 기타 등등 뭐 최근에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썰도 있어요. 계속 뭐 하여튼 이런 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좀 아슬아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문제 풀면 됩니다. 이따가 문제 줄게. 자, 미적분 가봅시다. 미적분 25번부터 풀었는데 이렇게 25번 까먹었어도 금방 요거는 회복되겠죠? 이 정도는 그치? 26번은 워낙에 유명한 유형이라서 뭐 복잡해 보여도 그냥 여러 번의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쓰세요. 이거는 3점짜리라서 27번 가봅시다. 27번 맞춘 사람.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 풀면은 아마 허무할 겁니다. 자,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5분의 1 등비수열 AN이면 뭐 AN은 별거 없잖아. AN은 1 곱하기 5분의 1에 n-1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모양을 보니까 이게 특이하잖아. 이런 거 마지막 값을 관찰을 잘해야 돼요. 자, BN이 밑에서 정의가 되는 건데 우리는 BN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요 구조
뭔가 특별한 거를 눈치를 채야 돼. 자, bn 플러스 1은 pn, bn, 2분의 1 bn이니까 이것도 y는 2분의 1 x 위에 여기에 b라고 하는 애가, 아니 pn이라고 하는 애가 bn, 2분의 1 bn으로 존재합니다. 됐죠? 자, 근데 얘를 평행 이동시켰네. an만큼, 그 다음에 an만큼. 그럼 이렇게 an만큼 가면은 뭐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름을 하나 더 붙입시다. 한번 평행 이동시킨 애는 bn 더하기 an과 여기 2분의 1 bn에다가 an 더한 거. 이 상황이 되는데, 얘를 여기다 수선해버리다 내렸을 때 이 위치가 여기가 이제 pn 더하기 1이에요. 자, 이 좌표는 당연히 bn 더하기 1, 2분의 1 bn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관계식을 하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관계식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관계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공식 같은 걸 이용을 해도 좋고, 거리를 뭐 구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직선하고 직선의 교점을 잡아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뭐 이렇게 이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이런 형태의 구조일 테니까 얘를 이용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편한 거는 두 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두 점이 나왔으니까 얘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지. 두 점이니까. 자,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는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y좌표 2분의 1 bn 더하기 1에서 이걸 빼요. 2분의 1 bn 더하기 an을 빼고, 그 다음에 x좌표 뺍니다. bn 더하기 1 빼기 an, bn 더하기 an. 이렇게 뺀 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대충 보면 싹 지우면 이렇게 올게. 여기도 싹 지우고 빼기 하고 이렇게 2분의 1을 이렇게 이쪽으로 곱하면 이 덩어리 있지. 이 덩어리가 연산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걸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하시면 5분의 6a 이렇게 돼요. 계산 생략. 뭐 이제 이거는 계산이 없는 거지. 시그마의 무한대 5분의 6 an이니까 그렇죠. 요거 뭐 등비급수 1 빼기 5분의 1분의 1 해갖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28번은 뭐 그냥 넘어갔으니까 진짜 넘어가고 29번 맞춘 사람 29 요것도 유형 한번 잡아야 되겠네. 요것도 갑자기 유행 타고 있는 유형인데 이게 작년 이제 수능 특강에 한번 나왔다가 올해 수능 특강에도 있어. 올해 수능 특강에도 요 유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양꼴을 만들어내는 거야. 모양꼴을 만들어내는 건데 교재 범위가 없구나. 하여튼 해봅시다. 자,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29번에 보시면 주어진 조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sn이 3이야. 아마 이런 건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알파면 리미트의 an 더하기 1도 알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묻는 애가 an과 sn만으로 된 게 아니고 an 플러스 2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얘를 이용을 한다면 n자리를 똑같이 가서 an 더하기 1분의 s의 n 더하기 1도 3 여기까지는 되겠지. 이것도 뭐 두 칸짜리가 있으니까 n이 무한대가 있으니까요. an 더하기 2분의 s의 n 더하기 2 그리고 3 뭐 이런 걸 이용한 거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n과 sn의 관계식 있지. sn에서 sn-를 빼면 an.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an을 sn 빼기 sn-로 되고 아니면 sn을 뭐 다른 걸로 표현을 해도 좋고 뭐 이거는 이제 자유예요.
근데 뭐 여기 있는 거를 sn 빼기 sn-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지. 그래서 리미트에 n이 무한대가 되면 sn 빼기 sn-은 sn 이게 3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연산을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거 뒤집으면 되지. 뒤집으면 돼요.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있어. 그래서 sn분의 sn 이건 1로 바뀌니까 그냥 1은 밖으로 방출시킵시다. 1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될 때 sn분의 sn 빼기 1이 3이 돼요. 자, 뭐 이 정도를 이제 끄집어내면은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3이니까 이게 뒤집으면 3분의 1이 돼야지. 미쳤나봐. 이 뒤집었으니까 이게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sn분의 sn-1이 이쪽으로는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불편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sn이나 sn 더하기 1, sn 더하기 2가 필요하니까 요거 대신에 s의 n 더하기 1분의 sn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 n자리에다가 n 더하기 1을 집어넣어서 얘도 3분의 2가 됩니다. 뭔가 모양이 만들어질 듯 말 듯한데 마지막을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리미트 a n 더하기 2분의 sn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가 리미트 짝이 안 맞잖아. 짝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s의 n 더하기 2 그럼 s의 n 더하기 2분의 sn 이렇게 모양을 바꿔요. 그럼 요 놈은 3이니까 이렇게 된 애도 3으로 수렴을 할 거고,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2칸 차이야. 우리는 1칸 차이가 있는데 2칸 차이를 만들어야 돼. 2칸 차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sn에 대해서 그냥 강제로 1칸 차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sn 더하기 2. 그죠? 요런 게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가요. 3분의 2, 3분의 2. 요 값이 나오니까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작년이랑 올해 수능 특강에 나온 스타일이야. 이런 숫자들 가지고 조금 장난질을 좀 쳐요. 우리는 이제 요거보다 좀 어려운 거를 중간에 한번 했었어. 이 조작을 강제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쨌든 수특에 있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오늘 되면은 보여주고. 30번 푼 사람. 30번. 30번도 이거 방향만 알려줄게. 그냥 끝에 3개는 그냥 다 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는 맞춰야 돼요. 자, 이것도 방향만 알려줄게. 자, 30번 F형은 1 F형은 1의 3차 함수. 양의 실수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GT가 이거 못하면은 만약에 올해 이제 미적분 그리고 이제 그 통계치가 나오면은 알게 될 건데 요 정도 수준이 3점짜리로 바뀌어. 작년 수능을 너희들이 이제 난이도를 비교를 꼭 해보면 좋은데 작년에 이제 그 27번이시죠. 27번이 무지막지하게 어려웠어. 4점 예정을 치면 킬러 문항인데 3점으로 자리를 바꿔갖고 나와서 음함수 미분법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3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고.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공부를 하세요. 이거는. 자, 0에서 ln 2 f의 t 곱하기 2x dx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건 t에 대한 함수인데 이 t가 이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빼내야 돼. 밖으로 빼내는 방법은 치환 적분밖에 없어. 부분 적분으로 요게 안 되고 치환을 해야 돼. t 곱하기 2x를 이걸 뭐 그냥 s 정도로 할까요? 문자는 뭐 딱히 넣을 게 없어. s로 넣고 미분을 합니다. 모양을 다 바꿔야 돼. f에 얘는 s가 된 거고 인테그랄 윗끝 아래끝 다 바꿔줄게. 일단 얘는 x에 대한 함수야. 이 속에서는 x 값에다 0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밑에가 t 여기다가 x에다가 ln 2를 집어넣으면 이게 2t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dx만 바꾸면 돼요. 자, dx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x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자가 x랑 그 다음에 s로 바꾼 거니까 주체는 x랑 s예요. 이 t는 상수야. 이 t는 바깥에서 정의돼서 오는 그냥 상수 같은 거야. 이거는 이제 이런 설명을 했었어 한번 예전에. an이라고 하는 애가 k는 1에서 n까지 뭐 kn 이렇게 되면 시그마의 세상은 k에 대한 세상이야. 시그마는 그치? 시그마는 k에 대한 세상이라서 이 n은 상수 취급돼서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아무 정황감 없이 밖으로 나가요. 상수라서. 상수라는 얘기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여기는 2 집어넣으면 2가 돼. 여기는 k만 움직이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 t는 여기 안에서는 적분교 안에서는 이거 상수야. 그래서 미분을 할 때 그냥 상수 취급해서 미분을 합니다. 2의 x dx가 ds 이렇게 돼요. 이러고 나니까 이게 원래 있던 모양이잖아. t의 2의 x 이게 s지. 그럼 여기 dx 자리에다 s분의 1 ds를 집어넣어. s분의 1 ds s분의 fs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이 이제 극대극소로 만드는 값이 t는 1과 2래요. 미분합시다. 미분을 하면 여기다 뭐 t 0 집어넣으면 0이긴 한데 뭐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단 쓰자. g0은 0. 그 다음 미분하면 g 프라임 t가 요 모양에 요거 집어넣고 이제 손미분 합성하면서 미분을 해줘야 되지. 2t분의 f의 2t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여기 손미분해서 곱하기 2를 해주고 빼기 t분의 f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 t분의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정보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1을 집어넣어야 돼.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 f0이 1 뭐 여기다가 이제 0을 직접 집어넣기는 힘들고 여기다가 이제 1도 집어넣고 뭐 2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봐야 되지. 자,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붙입니다. t가 0으로 가는 상황에 리미트 t가 0으로 가요. 이렇게 합체를 하자. 빼기 ft t 이게 이제 미분계수 정의로 가면 되지. 이거 안 보이면 로피탈 정리 써도 돼요. 그래서 결론이 F0은 아니지. F0은 1에다가 잠깐만 14라는 값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시면 뭐 로피탈 정리도 좋고 그냥 여기 빼기 F1 더하기 F1 뭐 조작을 해도 좋고 미분 계수로 해도 좋아. 여기서 F 프라임 2배 F 프라임 0이 나오고 여기서 F 프라임 0이 나와서 이게 F 프라임 0 값이 돼요. 자, 일단 3차 함수에서 정보가 이렇게 두 개가 더 떴지. 자, 뭐 이 상태고. 자, 그 다음에 G 프라임 1이 0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G 프라임 2도 0이 나와야 돼. 왜냐면 뭐 조건에서 얘가 그때 극소를 갔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뭐. 여기 값에다가 여기다가 t는 1과 t는 2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0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F1 집어넣으면 F2랑 같은 거야. F1이 F2랑 같고 다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4와 2가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조건이면 됐죠. 3차 함수 만드는데 요거랑 아까 우리 같이 하나 더 F 프라임 여기 14다. 그거 이용하면 돼요. 딱 요 정도가 작년 수능 기준 3점이야. 마지막 3점. 어려운 3점이야. 물론 그 3점을 버리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27, 28, 29, 30 중에서 27, 28, 29, 30 중에서 오히려 29번이 27보다 쉬웠어. 작년에는. 요게 쉽고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에 28번은 정말 뭐 끝도 없이 어려웠고 30번도 어려웠고 근데 28번은 뭐 그냥 운 좋게 보통 많이 찍어 오니까 뭐 객관식이라서 잘 찍잖아. 그래서 공략을 한다면 딱 요 정도 난이도까지는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미적분이 쉽게 나올 리가 없어.
정평처럼 쉽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